지난 2월은 정말로 추운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3월이 되니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작가들도 기지개를 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호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봉사하며 작업하는 화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줄은 정말 몰랐다는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며칠 전 K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그램 작가가 방문하여 현재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에 관하여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에 답해 보았다. 이곳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피아니스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딸 송이의 육과 영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며 이야기를 얘기했다. 무더웠던 21년 전 7월 20일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여름날 목동 2대 병원에서 성남병원으로 다시 화장터에서 허수아비 마을로 오는 그 시간은 삶의 회의를 느끼는 것 외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했다. 딸의 모습은 1시간 만에 잿빛 하얀색의 앙상한 몸체로 변하는 순간 오열하며 아빠가 마지막 딸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즉석에서 써서 읽어내려간 그 순간은 모든 이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나 분명한 것은 추울 지경에도 아빠를 위로하다 떠난 그 이야기. 아빠, 난 죽지 않아. 걱정 말아요. 하느님이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딸의 이야기였고,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빠를 위로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아비로서 부족했던 구구절절한 한 맺힌 이야기였다. 분명한 것은 견디지 못할 고통 속에서도 몰핀을 맞으며 부모를 위로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조금 참을 만한 때는 편안한 얼굴로 아빠에게 다가와 손잡으며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나 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있을 때 베풀며 살면 어떨까? 좋을 텐데. 하느님께서 주신 건데 언제 어떻게 다시 걷어갈지도 모르잖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작가와 함께 거닐다가 소나무 숲에 멋진 바위가 보이는 송일방을 찾아 들어가니 유품들이 즐비하다. 부모로서 당당하게 간직하며 같이 살아오다가 허수아비 마을에 자신이 뼈가 뿌려진 바로 그곳에 힐링의 푸른 집을 꾸며놓은 것이다. 피아노를 비롯하여 악보, 가방, 인형, 병실에서 쓰던 백혈병 호흡기와 헌혈카드 등등 사전에 조금은 알고 찾아온 듯한 분위기의 KBS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의 작가를 만나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하늘을 쳐다보며 잠시 머금었다. 중요한 포인트는 딸의 이야기가 유언이 되어 아빠의 가슴에 박혀있는 것이다. 자식의 죽음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라는 우리네 조상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고 있다. 부모는 자식의 유언대로 세상에 모두 나누고 베풀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비움의 허수아비 철학, 즉 봉사하며 사는 길이 내 삶의 길이자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뽑아내는 길이 아닌가도 싶어. 오늘도 어쨌거나 생각은 자율테고 눈앞에 있는 현실인 것만은 틀림없기에 봉사의 길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 작가에게 전하다 보니 딸의 슬픔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봉사의 보따리를 어떻게 풀어서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고민의 답은 나와 있다. 예술가는 노숙자 다음으로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한다. 특별한 몇 사람을 빼놓고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의 유명 예술인을 제외하고 음악가, 화가, 연극 등 모든 분야의 순수 예술가는 정말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도 매우 힘든데 물질적인 고통까지 짊어질 때는 자존심도 한없이 작아진다. 소위 쟁이라는 끼가 발동하여 누가 뭐래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예술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상과 야합하는 예술가 가끔 보게 되는데 커가는 순서일 수는 있으나 안주해버리면 예술을 삶의 도구가 되어 예술의 혼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 사업가라면 개업해서 망하면 또다시 일어나 흥할 수도 있다.
예술가는 쉽게 좌절도 쉽게 성공할 수도 없는 분야이기에 참으로 특유의 고집이나 개성이 성공의 척도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아내가 후원자가 되든 코렉터가 지인이 도와주든 대성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후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끼도 없는데 고집만 피우다가 부모 재산 탕진하는 엉터리들도 있게 마련이다. 나 자신이 미술 분야이다 보니 음악이나 연극, 무용보다는 미술 쪽의 고통을 보다 잘 알기에 결론은 함께하는 화가, 조각가 등 미술 분야의 예술가들을 작은아마 돕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5년 전에 남성미술관을 고향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작품 발표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미술관 바로 옆에 펜션 개념의 연수원을 리모델링하여 2년 전부터는 에코뮤지엄이라 명명하여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라는 기획전을 개최하여 90여 명이 6개월간 개인전을 각자 전시장을 마련해 주어 개인전을 개최한 후 월별 나온 전시 도록을 한데 묶고 한 질로 6권의 출판 기념회를 갖기도 했다. 이를 마무리 지으며 평론가 미술인들의 칭송을 받기도 했으나 칭송받기 위해 한 작업은 아니었다. 전시 도록 자료는 전국의 국공립미술관 85개관에 이미 무료로 배포한 바 있다. 한 청년 작가 개인전을 비롯하여 누드 작가 초대전을 지난해에 공모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금년 22년부터는 비대면 시대에 위축된 전시문화를 살리고자 인터넷 미술가 모임을 창립하고 3월부터는 사업계획에 따라 작가의 영상 제작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의 전시와 유튜브 채널 아트원TV에 해온 작가를 집중 조명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미술인들을 위한 작은 봉사로 작업의 시간을 활용하여 매주 1회 정도 전시 및 작가 탐방 등을 하여 미술인을 홍보하고 이는 다 무료로 진행하며 나 자신은 물론 하늘에서 지켜보는 딸도 아빠 엄마의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웃으며 구름 타고 하늘을 신명나게 날아다니다 어느 날 호랑나비로 변신하면 허수아비 마을을 찾아오게 된다. 지난주 3일간 KBS 작가와 촬영팀을 만나 새삼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3월 19일 저녁 7시 10분에 방영되는 KBS 9번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영상으로 보여진다. 안타까운 딸의 죽음, 딸의 유언 같은 이야기를 실천한 아빠의 모습, 미술가들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의 손길은 유튜브 아트원TV와 월간 아티스트가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화가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자신을 채찍질하며 순수하고 진실한 딸의 이야기와 이를 실천하는 화가 남궁원의 모습을 동네 한바퀴에서 시청해 주기 바라며 예술과 함께하는 지원 사업은 정말 힘들다. 뚜렷한 작업 세계와 더불어 자신이 최고라고 남의 이야기를 콧등으로 듣는 화가들이 의외로 많아 힘들고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자신의 작품만이 최고라 하며 구원의 손길을 가치도 모르면서 뿌리치는 경우도 있으니 한심하다. 대화도 알면 소통이 원만할 텐데 벽에다 이야기하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너무도 많아 아쉬움이 크다. 유튜브의 아트원TV 미술방송이나 월간 아티스트 잡지를 보는 구독자는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도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멋대로 언론인, 사업가 등 시선을 볼 때는 당장 걷어차고 싶지만 보석은 아무나 가질 수도 알아볼 수도 없듯이 시간이 말해줄 것으로 가슴 깊이 넣으며 내 갈 길을 딸과 함께 하늘을 보며 달린다. 엄연한 소위 예술가라는 작가들이 외면할 때는 정말로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수백 번 묻고 있다. 그래서 찾은 답이 아트원TV 미술방송이나 월간 아티스트가 필요한 작가분께 전달함이 정답인 듯 싶어 금년 3월부터는 방향을 전환하여 주요 뉴스를 가볍게 싣고 인터넷 미술 모임의 작가를 중심으로 진화시켜 제작하기로 했다. 힘들어하는 작가만큼이나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깊이 깨닫고 그간 수많은 작가 중 소중한 인연으로 엮어진 인터넷 미술가 모임의 회원 124명이 동고동락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능한 작가는 나에 불문하고 추천해 주기 바라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인터넷 미술 작가 모임은 수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어떠한 권익이나 세를 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작은 봉사를 위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하기를 희망한다.